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 장군의 소리는 잘 돼가십니까? 예, 뭐 이제 황장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유핑 시청자들 때문에 35,000회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조금 뭐 황장수 유핑을 보시다가 잠깐 뭐 머리 피곤하실 때 저희 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우리 신 장군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전작권, 전시작전권 전환이 북한 비핵화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문 정부 들어서 전작권을 이제 한국이 미국에서 가져오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근데 한국군 역량이 스스로 약화시켜서 미국이 앞으로 이제 뭔 일이 있으면 더 군대를 보내겠느냐. 그래서 국가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전작권에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예. 지금 이 전작권을 저도 이 미국 쪽에 알아보니까 문 정권이 미국 안에서 지금 퍼져 있는 이야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임기 내는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정했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좌파들도 공격하고 하니까 전작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그 전에 6.25 때 뭐 메가더 장군한테 넘기고 7월 14일 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관두고 여기 사실 이제 전작권을 한국이 찾아오겠다고 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때 상황은 뭐 노태우 대통령도 조금 그 공약을 내놓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는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 환경상 요새 같으면 중도죠 뭐 이쪽도 좀 뭐 하겠다 문민 내세우겠다 해서 했는데 마침 이게 이제 속도가 좀 붙은 게 91년 12월 25일 날 소연방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더 이상 위협이 안 된다는 걸 팽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진해 나가다가 이게 북한이 NPT 탈 때 북핵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전작권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 핵을 가져야 우리 힘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전략자산 즉 핵을 의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를 미국이 갖고 있는데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시작전권만 평시에는 핵을 안 쏘잖아요. 간첩 넘어오고 뭐 대포 몇 병 쏘니까 그건 한국이 하겠다. 그래서 이게 94년도에 평작권은 넘어오고 평시작전권은 전작권은 이제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전환하겠다. 이래서 됐고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연기를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북핵이 뭐 이제 진짜 고도화되니까 이제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을 전환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다. 그 조건에 기초한 요런 조건이라는 게 제가 칼럼에서 했지만 뭐 간단합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말 튼튼한 능력을 강해졌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드웨어적인 무기 체계도 있지만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그래도 부족한 게 좀 있을 겁니다. 한국이. 그러면 미국이 보안 전력, 브리징 캐퍼빌리티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뭐 우리가 받아도 우리한테 부족한 거 미국이 해주기로 했다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보다 한국군이 현저히 높아지면 미국이 보안 전력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의 전제하에서 하겠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도발을 하면 초기 대응 뭐냐 감시를 하고 초기 쏘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응급처치를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가지면 나머지 미국의 전략 자산하고 확장 억제로 보완해 준다. 그게 이제 초기 대응이라는 게 결국은 그 킬체인. 그렇죠. 그리고 KAMD 그게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축이라고 하는 것이 재래식 가지고 북한을 억제시켜서 예. 미국의 핵전력과 함께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서 북한 아예 못 쏘도록 하고 그래도 실패해서 얘네가 쏘면 우리가 보고 지상에서 발사하기 전에 때리고 그것도 실패해서 날라오면 KAMD라고 막겠다. 뭐 이건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조건이 다 되고도 북한의 위협 앞에 두 개는 북한의 위협이 주로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5천년 민족 순환사가 증명하잖아요.
중국하고 뭐 주변에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하기에 유리한 조건 전략 환경이 되었을 때 그 말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말을 썼을 때 연비에 떠올리는 것은 마치 나토나 이런 것처럼 동북아에서 소위 뭐 다자 협력 기구도 좋고 다자 안보 기구도 좋고 다른 어떤 형태가 돼도 좋은데 하여튼 이게 소위 제도적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평화 구도가 됐을 때 그때 한다. 네.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게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그렇게 왔는데 문재인도 공식적으로는 그 조건에 대해서 뭐 한두 번 이야기는 했어요. 그 성숙을 좀 조건을 빨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군 다 허물고요. 한미동맹 이렇게 허물었는데 조건은 자기 스스로 악화시키면서 전작권 전환은 앞당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죠. 킬체인이 정찰 능력이나 감시 능력이 약화되면 킬체인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 KMD로는 이스칸데르나 이런 부분에 아무런 대응 능력이 없다라고 입증이 됐는데 그래서 뭐 한미 그 공동 MD에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조건이 성숙됐다고 말할 수 조건을 없는데 아주 악화시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조건 테스트는 그냥 너희 나라고 우리 나라고 둘이 하는 건데 우리가 해달라면 너네들이 해주면 되지. 그렇죠. 뭔 조건이 필요했나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예. 작년도 우리 뭐 보수 일각에서는 예. 참 가짜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발 왔다고 하는 이상한 에이브람스가 청문회 할 때 9.19 군사합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청문회. 어떤 사람이 그걸 퍼뜨리더라고요. 에이브람스는 주한미군 사령관요. 예, 저 최근에 저희가 또 우리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서 조찬을 사실은 한 3번 정도 같이 했어요. 했습니까? 예. 시내모 호텔에서. 아주 그냥 뭐 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환영 일색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잘 아셔야 되는 게 해리스 대사나 에이브람스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가 안 되도록 한국 정부하고 외교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식으로 내가 반대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반대한다. 연합훈련 재개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그 문재인 앞에서 그 북한의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에이브람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북한 내부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나라 주둔국인데 본국의 훈령이 없이 예. 본국 대통령하고 반대되는 거로 예. 이건 불만이 있다가 이야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소환돼서 직을 내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매기는 카터 정부 때 우리가 우리 주한미군 그 참모장이 예. 그 사실 싱글로버 싱글러버가 한 게 아니고 그 저 위캄 사령관이 예. 지침을 받아서 대신 총대맨 참모장이 총대맨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 다 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적으로 만일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올 8월에 이제 첫 번째 조건 평가를 하는데 완료됐다.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데 미국은 초이스가 두 개죠. 진짜 군사적으로 판단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맞겠지만 정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외교적 갈등 없이 그냥 결국 넘어갑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잘합니다. 유엔사 무시하고 DMZ에서 뭐 JSA부터 뭐 GP 없애고 하더라도 한두 명 조금 불평이 있다가 결국은 봉합이 되고 깔아뭉개고 깔아뭉개면 점점 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갈등을 국제사회에 노정시키더라도 한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이것은 혼을 내야 되겠다고 정무적으로 큰 정치적 결단하지 않는 이상 그 밑에 있는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미국은 다 한국 지금 문재인 정부 말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특별하게 써낸 이유가 올 8월에 이제 그게 최초 평가가 있는데 미리부터 국민들에게 알려야 이게 여론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국민 여론의 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칼럼에서도 제가 야당이 좀 거세게 저항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야당의 아주 집요한 문제 제기가 아니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했고요. 우리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은 작년에 출범을 하게 된 것이 9.19 군사합의지 않습니까? 우리 안보의 두 축이 한국군이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주국방태세.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는 전자 첫 번째 가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 뿐만 아니고 또 이거로 또 국민들이 많이 각성이 됐고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한미 동맹 이슈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들이 그때 너무 다급해서 문재인 정부 방위비 협상을 안 끝내면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방위비 일단 이야기를 했다가 그는 다행히 뭐 노딜 되는 바람에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달에 연합훈련을 가지고 칼럼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 전작권. 그래서 한미 동맹을 더 이상 허물지 않도록 좀 소위 말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군의 소리에 지난 금요일 날 김희상 장군님이세요. 국방부 장관을 노무현 딱 정부 때 전작권을 전환하려고 할 때 이것을 거세게 저항하다가 결국 해임을 당하신 너무나 이 사정을 잘 알아요. 잘 아시죠.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려는지 그 불이 나서 우리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보다 한 9년 선배신데 김국헌 장군이라고 국방부에서 이제 대북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신동환과 월간 조선인가 모르겠는데 월간지에 또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킥오프를 하고 전작권 문제를 8월까지 정경두나 문재인이 함부로 또 엉뚱한 짓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요.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기 절대 알아서 안 해줍니다. 절대 알아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얼마나 뭐 저희가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하니까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유핑 시청자 여러분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미국 쪽에서 들으니까 결국은 이 전작권 환수를 하게 되면 이제 유엔사, 한미연합사 이런 게 이제 한국에 관할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건데 그럴 때 북한이 만약에 도발하면 한국군이 도발에 대해서 보복을 안 하겠다고 나오면 그럼 미군은 앉아서 당해란 말이냐. 미국이 지금 그런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문제에서 한국이 북한이 도발했을 때 너네들이 반격을 안 하면 그냥 뭐 북한을 달래고 있으면 그러면 미군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냥 그것도 말도 안 하고 깔아뭉개고 있으면 미군 보고 그냥 너네들 다칠 수 있으니까 나가라. 이 말을 하는 것이냐. 근데 누구도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전작권 문제나 또 최근에 뭐 미국의 어떤 뭐 이 한국 주변에 북한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뭐 전력을 집중시켜 이런 보도 또 뭐 미국의 보수주의 행동 무슨 단체들과 무슨 제휴하기로 했다. 이런 문제에서요. 보수가 지나치게 미국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과대 해석하면서 또 다른 사회대주의를 보이는 것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한 가지만 제가 하십시오. 이 좌익들은 한미동맹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석기 기억나시죠? 2012년도에 종북이 무슨 문제냐 종미가 문제 아니냐 했거든요. 그 말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 안 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좌익이 이야기했다더라도 우리가 종미로 비춰질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좌익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중도에서 좌익은 종북이고 우익이라는 사람 종미가 아니냐고 느낄 소지가 없었을까요? 그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롤 모델을 삼고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종미했습니까? 아니죠. 미국하고 트러블이 지속됐죠. 그렇죠. 미국을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한국의 국력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생각하고 싶죠.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에서 53년도 52년도는 솔직히 나라도 아니죠. 나라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래도 미국을 괴롭히면서 한미 상호 방위주의가 끌어냈어요. 그 방공포로 석방 같은 걸 얼마나 성부습니까? 종미 안 했습니다. 미국과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미국의 세계 질서에 협조하면서 그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하는 생각은 확실한데 굴종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그리고 자주정신, 자주국방, 내 손은 내가 지킨다는 이 자주 독립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존경하게 되는 거죠. 비록 저 나라가 힘은 약하지만 저 지도자를 국민을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나라다. 막 무시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합사 체제 78년도 나왔거든요. 카트가 미국 뺀다니까 그 딜로서 핵 개발하면서 자기 목숨을 핵 개발하면서 사실은 얻어낸 겁니다. 그 전에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의 지분이 제로였거든요. 50%의 지분을 가지는 홀딩 컴퍼니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보수익들 정신 차리세요.
태극기 아주 성조기 흔들고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 격려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봐서 저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 단단한 나라다. 비록 위기에 처했지만은 저 사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저런 정신을 가진 나라가 우리 편으로 있으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겠느냐. 저게 중국이나 적편으로 가면 우리는 큰 손실을 본다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대접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중한다고 해서 간이나 썰개 다 내놓고 굴종적 태도를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태도 때문에 좌익들이 중도를 선동하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가 최근에 이제 한국의 보도에 한 일주일여를 전부터 간간히 한반도 주변 특히 일본 주변에 미국의 전력이 심상치 않다 이래가지고 별의별 군사 전문가들을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단 언론인 등이 이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승부를 한번 보려고 한다. 코피 흘리기 작전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쓰니까 막 국민들 수십만 명이 몰려가서 그걸 봐요. 근데 저도 정보를 듣고 관장하는 입장에서 전혀 미국 쪽에는 그런 입장이 없더라고요. 그럼 한반도에 미국에 무슨 탄약을 실은 수소선들이 많이 왔다. 미국이 F-117A 지금 벌써 창고에 집어넣어 놓은 과거의 이 스텔스 전폭기들 왜 다시 끄집어냈냐. 거기에 벙커 부스터 실어가지고 북한에 때린다. 무거운 거를 실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이래가 쭉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 전력도 강화되니 하는데 결국 내용 보면 트럼프가 3박 4일간 일본에 지금 놀러 왔지 않습니까? 놀러 왔죠. 국왕이 저기식을 합니까? 골프 치고 로바다 야끼집에 가고 서머 구경하고 트로피를 시상하고 결국 트럼프 이번 일정에 보면 특별한 현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월 27일 날 멜라니아 결혼 기념일 날도 또 가서 부부간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 한번 놀러 오시오. 제가 접대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온 건데 3박 4일 있는 동안에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이라도 하나 쏘면 트럼프가 동경에 앉았다가 그럼 개망신 당하니까 너네들이 뭐든지 내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한번 쏘면 너네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 급 좀 주려고. 그래서 또 G20가 또 6월 말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요 한반도 주변에 좀 압박을 해놓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 갖다 과대 해석해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개심해서 북한을 곧 때리려고 한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벌려놓고 수습도 못하고 있고 이란에는 역사상 이란에 쳐들어가 이긴 나라는 하나도 없고 쳐들어갈 수도 없는 지정학적인 데 아닙니까? 그거는 바닷가에 산맥이 터키부터 쭉 있어가. 그리고 이란에는 마을마다 옛날에 국가가 하나씩 있었다는 정도로 산악국가라가 누구도 이란을 점령할 이유도 없고 점령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무슨 이란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또 북한하고의 전쟁을 여기서 하나 더 일으키냐. 좀 상식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복잡한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계속 국민들에게 겁을 줘요.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한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 좀 어떻게 보시죠? 저는 송사장님이 제가 그래서 이제 유핑을 고정 출연을 하고 다른 데는 혹시 있을 때 나가는데 그렇다고 다른 하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참 오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싸울 때 졸개들하고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고 마지막 두목끼리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두목끼리 1대1 싸워야죠. 미국이 여러분 쭉 보십시오. 대개 우리는 공화당은 우리 편이고 미국의 민주당은 적이라고 우리 보수이기 생각하는 참 엄청나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개 민주당이 오히려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트루만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참전해 주셨잖아요. 아이젠하워 공화당 대통령이 한국전 조기종전 해가지고 그 이상 캔사스 라인 삼국전 조기종전을 내세웠고 그걸 하느라고 우리가 통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월남전 누가 개입했습니까? 통킹만 사건에. 케네디 민주당이죠. 케네디 민주당 그다음에 그걸 닉슨이 빨리 마무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국제 관계에서 이 미국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괜히 졸개들하고 저 아시아 아프리카 가서 미국의 국력을 소진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땀을 뻘뻘 흘리는 동안 제1회적인 소련을 저게 대책 없이 커져 버렸거든요. 닉슨은 뭐냐면 고립주의는 뭐냐면 이거는 공화당의 옵쇼 스트래티지 역의 균형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주전장이 아닌 곳에서는 미국이 전략을 해서 힘을 비축합니다. 핵심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으로 가자. 결국 레이건 부시로 이르는 닉슨이 판을 깔아서 중국하고 해서 중국을 그냥 소련을 견제시키고 월남에 발을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을 뺄란 게 한국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착오가 문제가 된 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이게 한국에 못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이건 때 부시 때 어떻게 했어요? 소련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제일적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결전을 하기도 전에 핵까지 가진 북한을 공격을 해서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한미가 같이 올라가게 해줬다면 걔도 나은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때도 북부동맹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탈레반 할 때. 이라크 때도 그러다고 그랬고 그렇죠. 같이 한국 열중시 하는 가운데 미국이 혼자 북폭을 해서 감당을 해서 무슨 상륙 부대를 갖다 놓고 상륙 준비를 한다는 동안 소설 씁니까? 그러면 김진명이 소설 갖다 놨다. 그러면 중국은 얼마나 시진핑이 얼마나 좋아. 미국이 북한이 안 대표해서 허우적거리면 저거가 협상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미국에 또 거기서 그 쉽지 않습니다. 북한 산악지형이고 예. 거기서 월남전 이상 가는 발이 빠질 텐데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막나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그동안 미국이 쭉 해왔던 정책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진짜 대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고립주의 경향이 어디가 강한지 미국의 그 공화당의 고립주의는 다 뺀다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 주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소한 지역에서 힘을 전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좀 확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딱 닉슨이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이거 모이는 것도요. 이 그런 일환이다. 그 다음에 미국이 주적을 딱 발견했을 때는 민주공화 차이가 좀 없어요. 디테일한 방법론의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전투력을 해군군 위주로 증강하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때부터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하고 아주 중국하고 잘 지냈지만 잘 아시는 피보트 에이시아 아시아로 회귀. 미국이 아시아로 뭐하러 다시 회귀합니까? 아니 무슨 필리핀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 때리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때도 급속히 태평양이 전력을 증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바마는 전체 예산을 다운사이징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돼서 그 속도를 더 높여서 예산을 줄이는 오바마 정부 때보다 예산을 좀 정액하겠다는 그 차이고 정액된 것이 어디로 오냐면 아시아 태평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10년 전부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서 해왔던 전략의 일환이다. 그런데 그 힘을 중국을 압박하는 데 쓰지 않고 북한에 소진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근에 말한 건 이제 트럼프가 왔던 그런 힘의 과시, 북한 보고 엉뚱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최근에 보면 하웨이, 뭐 남중국해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도 이 생각할 거예요. 기왕 싸움은 벌렸는데 중국의 굴복을 내년까지 끌고 가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내년은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도 선거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의 차이잖아요. 코스트가 있으니까 올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국 정부한테 뭘 요구했죠? 하웨이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남중국해 지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이런 경제 통상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너희 자유의 항행 작전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 인도 태평양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대만에 무기 판매를 해서 니들 부담을 증가시키겠다. 네가 빨리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마지막 항복 문서에 지금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일본의 프라자비처럼 85년도 안 가져오면 전방위로 일본은 동맹국이라 내가 군사적 압박은 안 했는데 니들은 군사적 압박까지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에 한번 소진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낙관적 기대에 의해서 아전 인수기긴 해석을 해서 그걸 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물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미 행정부에서 군인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혹시 저렇게 결심을 하면 정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때리라 하는데 대통령 각하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요. 그거는 그걸 안 합니다. 우리는 딱 보면 어떤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각하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라는 거리를 할 수 있는데 준비 안 됐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군인은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좌익들 말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사람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고 우리는 전쟁을 안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때린다고 하거든요.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허접한 김정은과 문재인이 평화소에 홀딱 넘어갔죠. 국민 다수가 넘어갔죠. 지금 이걸 위스프리 띵킹을 해담으면 딱 보고 있다가 연말쯤에서 평화쇼 한봉되면 다 무너집니다. 내년 총선에.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아니 한 10% 정도만 우리끼리 모여서 뭐 태극기를 흔들면서 뭐 우리끼리 위안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고 그것을 반기는다 한 분위기는 내년에 우리 정치적 리더십 교체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고 우선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바탕에 좀 전략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우리 보수 우파들한테 그걸 좀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만화 같은 이야기나 밀리터리 덕후들이 좋아하는 무슨 그런 어떤 전쟁 소설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걸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데 그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다 이래 보고요. 지금 미국이 F-16V, V글로 그거 아주 최고 기능이지 않습니까? F-16을 완전히 디지털한 거잖아요. 그래서 F-16을 포기하려다가 저게 V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인도가 저걸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대만에 66대를 팔고 5억 달러 규모의 조종사 훈련 기자재를 제공한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이 F-16V가 지금 대만에 제대로 된 비행기가 없지 않습니까? 다 허접한 거예요. 저걸 66대를 주면 중국이 조기에 대만을 폭격하고 이렇게 기습 점령하기가 상당히 데미지가 좀 큰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으로 정치 상으로 연결이 되냐면 72년 2월 27일 상하이 커뮤니케에서 소위 대만 버리고 중국을 인정하면서 그때 양국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일국양제 그러니까 각각 다른 하나의 중국은 완 차이나는 맞는데 다른 제도하에 있으라. 근데 네 둘이 합치고 싶으면 만일 중국이 둘 중에 하나가 무력 당연히 중국이 하겠죠. 대만이 무력 점령할 수 있게 중국이 하게 된 것은 미국이 개입하겠다. 그러나 니들이 평화 통일을 하게 되면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내가 말릴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대만이 어떤 방법을 써도 중국이 군사적인 공격을 했을 때 스스로 막아낼 힘이 없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싸움을 한다는 게 미국도 큰 부담이잖아요.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 말은 그래.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대만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잘 지내는 게 낫겠다. 투항해버리겠죠. 투항하는 게 낫겠다. 다 죽는데. 처음에 바로 투항해버리겠죠. 그런데 이게 막아낼 수 있겠다. 막아내는 건 섬나라기 때문에 해공군 전력만 있으면 일단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 버티고 있으면 미국이 봐서 단물이 점령되는 게 버티고 있으면 와줄 수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공갈에 대만 국민이 덜 흔들리는 겁니다. 버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분리 독립까지는 안 가더라도 분리 독립 가면 뭐 진짜 좋은 거고 그러나 적어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중국에 병합되는 건 국민들이 반대하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만 내부의 정치적인 성향을 결정하는데 미국의 해공군 무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16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지금 차잉원은 정말 배짱 있게 차잉원 총리는 내가 봐서 남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요. 학자다 성대도 보니까. 단단하지만 딱 판단했어요. 이거는 딱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 재균형하는 거 보고 2012년도에 공식했거든요. 11년 피보트 에이시아 하는 거 힐러리가 그냥 포린 어페어 진까지 가서 한 거고 진짜 공식화의 아시아 재균형을 하는 거 딱 보고 절대 대만을 중국이 점령한 것은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전쟁 기준을 나왔다. 우리가 전쟁 기준을 나왔다. 소련 대신에 이제 중국을 제2의 소련에서 미국이 이것을 손보려는 의도가 확실하구나. 이때는 세게 나가면 미국이 안 부리겠다. 아니 세게 나갑니다. 그럼 미국이 보면 저 여자지만 저렇게 용기 있어? 저 사람은 구해줘야 그 중국한테 레버리지가 되겠는데 대만한테 파는 겁니다. 이게 70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는 엉뚱한 소리 해도 미국 조야 전체가 한국을 부리면 안 된다.
한국 그 박정희는 후엔반 티오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에 고도 성장하고 티오 있다. 대통령 베트남 우리가 버려서 얼마나 손해 봤느냐. 그런데 베트남보다 훨씬 용기 있고 용맹한 저 박정희를 버리면 우리는 장개석 정부를 버린 조지 캐난이나 이렇게 소위 뭐 에치슨 라인이 잘못해가지고 중국을 버려서 아시아에서 얼마나 우리가 후회했느냐. 이건 큰 후회가 된다. 그래서 여론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응원도 제가 봐서 한국은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안 배우려고 그러는데 차이응원은 배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김정은도 그 벼랑끝 전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대만의 남북한 상하고 대만하고 중국 본토하고 보십시오.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만은 작잖아요. 경제력이. 예. 그런데 한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따라주는 그래도 깨어있는 국민 이게 이 험악한 동아시아에서 대만이나 우리나 얼마나 상대적으로 약소국입니까? 다른 아프리카 가면 큰 소리 칠 텐데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주의식을 보이고 정말 한번 싸우겠다. 우리 절대 용납 못하겠다.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 이게 있어야 도와준다. 스스로 자기를 돕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도움을 청한다?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노예의 도움입니다. 오늘 참 말씀 잘 하시는데 뵐 때마다 원래 군인이 아니라 정치를 하셨어야 되는 생각이 되십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좋은 말씀 거듭 감사드립니다.